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 과정은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참석했던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금품 제공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포시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지만 정책 선거 대신 비난과 혼탁 선거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 닥터 헬기가 환자 이송 2,500명을 돌파하는 등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역대 최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줄 세우기식 구태가 결국 일부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부추겼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전남 지역 공천은 참사였다는 평가입니다.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예외 없는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공언은 말 그대로 빈말로 변질했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예비 후보가 공천 심사를 통과한 반면 투서만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도 있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불공정 경선 행위 등과 연루된 예비 후보는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재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내 입지와 지역위원장의 입김에 따라 재심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단체장 경선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도 불공정한 경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무줄 잣대와 줄 세우기식 구태가 자리 잡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절반 이상을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과 이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차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경선에 반발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민주당 옷을 벗어버리고 무소속으로 유권자들의 직접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황골 탈퇴를 기대했던 호남 지역민들, 기득권에만 목맨 역대 최악의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지켜본 호남 지역민들은 선택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금품 제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담긴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던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CCTV로 촬영된 장면입니다. 여성 10여 명이 3개 테이블로 나눠 식사를 하고 있고 남성 2명은 서 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남성은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던 강진원 후보입니다. 강 후보가 여성들과 대화하는 동안 또 다른 남성은 강 후보 손에서 명함을 건네받아 여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잠시 뒤 남성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한 참석자에게 건넵니다. 지나간 얘기로,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돈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줘보더라. 예? 다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누가. 그래서 그럼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랬겠지. 최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소문만 무성했던 금품 향응 제공이 동영상 증거와 함께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진원 예비 후보는 현금을 건넨 남성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수행원이 아니라 강진 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 A씨이고 음식점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품 전달 상황을 자신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은 군의원 후보로서 같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공식 수행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같이 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후보로서 같이 같은 후보끼리. 그 당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현금을 건넸던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강진원 후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 업돼갖고, 그런 부분은, 그런 행동은 했을 수 있지만은 전혀 무관입니다.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여성들 모임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목포시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후보들은 곧바로 정책 선거를 촉구했지만 노리는 바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목포시장 후보는 김종식 예비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종식 후보는 경선이 끝난 뒤
전남 제1의 도시 목포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명예를 걸고 또 당당하게 정말로 정책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실력으로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종식, 정의당 여인두, 무소속 박홍률, 3자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시끄러운 경선을 치른 민주당의 시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무소속 박홍률 예비후보는 제명의 사유였던 성추행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뒤 후속 조치가 없는 문제를 들며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8,000명 당원 명단 유출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김원희 국회의원과 김종식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종식 후보는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전현직 시장 모두를 비판하며 본선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종식 후보에게는 목포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입당원서 유출 행위와 관련해 캠프 소속 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를 제안했습니다. 박홍률 후보에게는 6일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심판인지 민주당 복당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건지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경선에 자신을 넣어달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닐 것입니다. 각 진영 지지자들의 상호 비방, 흑색 선전, 네거티브 전략에 피로감이 큰 목포시장 선거. 지방선거일까지 남은 20여일 동안 한결같이 입에 올리는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남 교육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의 회장으로 있는 모임에 김대중 예비후보의 주장과 같이 전남교육청의 청렴도와 수능 성적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김 예비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해묵은 색깔 논쟁이라고 일축하며 미래 교육 예비후보로 부끄럽지도 않냐며 장서궁 예비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핵심 공약인 전남 메가시티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예비후보는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묶는 전략이라며 특히 2차 전지를 메가시티 핵심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정현 예비후보는 전남 22개 시군 읍면동 순회 방문을 99% 마쳤으며 마을회관이나 주민집에서 머무는 이른바 숙박 유세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오늘 순천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원혜영,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예비후보는 위대한 전남 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와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목포 출신 김지하 시인이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김지하 시인은 지난 1941년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 문학의 김지하라는 이름으로 첫 시를 발표했으며 시집 황토를 발간해 산정리 일기, 용당리에서 등 목포를 소재로 다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어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904명으로 하루 전보다 996명 감소했습니다. 일요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90여 명 적게 발생하는 등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422명에 달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19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닥터 헬기가 환자 이송 2,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남 닥터 헬기는 도서 벽지 등 취약 지역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
119 상황실이나 의료기관 요청 때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치료진이 함께 탑승해 출동합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교수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발표를 준비하다가 돌연 숨을 거뒀습니다. 과도한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동료들의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 측은 과로사는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이 대학 전임 교수 A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교수는 다음 날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추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피곤하다며 숙소로 돌아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A 교수의 사인은 뇌출혈. 40대 초반의 나이로 평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동료 교수들은 A 교수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건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제가 본 것만도 정말 많아요. 계속 밤샌 게. 그래갖고 거의 진짜 계속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시키니까 학교에서 이 일 저 일을 이 사람한테. A 교수는 해당 대학 학과에서 주야간 수업을 맡으며 대학교와 관련된 프로젝트 3-4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쌓이다 보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했고 한 달가량을 대학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강도 높은 업무에 매달렸다고 동료 교수들은 말합니다.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기 힘들거든요. 보고서 하나 내는 것도. 근데 그 3개 보고서 팀에 계속 맞물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번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대학 측은 과로사가 아닌 단순 병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유족들의 장례 비용과 함께 추후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로사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추가하고도 이미 다 얘기가 끝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 장례비용 뭐 다 해서 다 저기를 했고요. 그건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학 노조 측은 유가족의 요청 여부에 따라 정확한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22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상가 입구 등을 벽돌로 내리친 35살 정모 씨를 재물 손괴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의류 판매장 등 3곳의 상가 입구와 주변에 정차된 차량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문을 연 강진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 하루 만에 5천여 명이 찾으며 4,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횟집과 수산물 좌판, 길거리 음식 등 6개 종류 30개소의 판매장들이 연중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 장보고 수산물 축제 기간 열린 온 오프라인 수출 상담을 통해 호주와 베트남 등 5개국에서 310만 달러의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복을 활용한 전복 숙회와 해조류 건강식품 등입니다. 완도군이 주최한 수출 상담회는 코트라 광주 전남 지원단 주관으로 지역 기업 11곳과 해외 10개국에서 2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상익 한평군수 양복비 대납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공천이 됐을지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후보자는 내용을 몰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는 9월 23일 울돌목에서 열리는 명량 대첩축제 총감독에 양정웅 예술감독이 위촉됐습니다. 양정웅 감독은 연극 연출과 영화 감독, 예술 감독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총연출했습니다. 양정웅 감독은 경쟁력 없는 콘텐츠는 없애고 흥행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미래지향적 테마와 메시지로 탈바꿈해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습니다.